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결혼한 지 4년 차에 딸 하나 키우고 있어요. 많은 조언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글을 씁니다. 자신의 언니, 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중요한 이야기만 간략하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장녀로서 부모님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자라났습니다. 물론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고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 대한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나쁜 기억을 쉽게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부모님도 처음이고 사람이니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의 씨앗은 부모님이 화를 내면 그게 제 잘못이던 아니던 항상 잘못은 제가 빌어야 했습니다. 제 잘못인 경우에는 억울하지는 않지만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 가정 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한쪽의 부모님이나 동생들이 사과를 종용했습니다. 솔직하게 이해는 안 가지만 어른이니 사과하기 민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항상 사과했습니다. 가끔 억울하다고 반항하거나 그러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부모에게 손찌검을 당한다든지 네가 내 집에 얹혀 살면 내 집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억울하면 집을 나가라 등의 이야기를 들어왔고 다른 쪽은 항상 방관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학 졸업 후의 독립이 제 첫순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대학 때 첫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부모님, 특히 친정엄마의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연애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멍들 때까지 손찌검을 당하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걸 안 남편은 충격을 받았지만 워낙 보수적인 집이란 걸 알아서 본인이 미안하다며 따로 머물 곳을 같이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번 기회에 거리를 두려고 나갈 준비를 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집에 안 들어오면 후회할 거라고 해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했고 당연히 결혼식에는 제 가족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는 남편에게나 저에게 부모의 뜻을 거스른 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은 그렇다고 쳐도 동생들에게 섭섭하기는 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결혼 후 친정엄마는 저의 결혼으로 우울증이 생겼고 그게 다 제 탓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강제로 결혼하기도 했으니 받아주려고 했지만 듣고 있으면 우울한 감정이 저에게도 전달되어서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초에는 단순 귀찮음으로 인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걸 잘못 이해했는지 가족관계 등본을 떼고 나서 이혼할 마음이 있는 거냐, 할 거면 빨리 해라 등의 말을 하는 등 저의 결혼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해도 엄마는 말 안 해도 안다며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친정아빠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저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에는 제 결혼으로 인해 상처받았으니까 참았다가 이 사실을 모르는 남편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가끔 화를 내면 다른 쪽 부모님이 제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사과하지 않았고요. 중요한 것은 동생들은 다 알면서 방관하거나 제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 보니 너무 힘들고 가족들이 다 제가 문제가 있다는데 진짜 제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친정엄마의 감정 쓰레기통 마냥 친정아빠에 대한 불평, 불만을 듣는데 힘들어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모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엄마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가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결혼 후에 제가 예민해져 있다고요. 그런 이후 제가 참고 살았던 것들이 갑자기 몰려와 쏘아붙이니 엄마는 난 최선을 다했고 좋은 엄마였다고 자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결혼 후에 부모님께 불순종한다고 변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가 문제인 걸까 싶고 병원에 가야 되나 싶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서운함에서 분노로 변할 뿐만 아니라 방관하거나 부모님을 지지하는 동생들에게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 스스로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병원에 가야 된다면 정신과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나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댓글에서처럼 부모님과의 연을 끊을까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부모님께서 안 좋게 해주셨던 것만은 아니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지 않을까. 미안하다고 사과는 직접 하지 않았지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왔었어요. 두 번째로는 동생들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제가 연을 끊으면 결국 그게 다 동생들한테로 갈 텐데 저를 원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부모님께 반항할 때마다 그 화살들이 다 동생들에게로 차례차례 넘어갔거든요. 물론 동생들이 모두 이기적이라는 건 아는데 제가 동생의 입장이었어도 비겁하지만 저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인데 친정 식구와의 연을 끊게 되면 남편이 절 무시할 수 있고 도움 구할 곳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친정 부모님의 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물론 글을 쓰면서도 사실 이건 다 과장된 가정문이라는 걸 아는데 결혼 전부터 계속해서 들어와서 그런지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이유로 후회할까봐 선뜻 행동에 옮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댓글 모두 보고 일단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받아 안도감도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댓글들에 답글은 못 달지만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겠습니다. 어떻게 타파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댓글에 내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리를 해서 글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부모님께서 반대하신 이유는 부모님이 저를 떠나보낼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생각하셨을 때 제가 회사 생활도 충분히 하고 30대 중반쯤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부모님의 예상보다 일찍 결혼해서 부모님이 절망하셨다고 하셨어요. 특히 친정엄마가요. 남자 쪽에서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 당시에는 남편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기는 했지만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여서 말하기 쑥스럽지만 지금 생각나는 일화를 이야기하자면 연애하는 동안에 명품 가방 하나 못 받았다고 너의 가치가 그 정도인 거다 라는 것과 같은 이유나 남편이 결혼을 서두르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셨어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너무 길어서 쓰지는 않았어요. 저희 친정아빠는 일하시고 계시고 노후 준비는 완벽하셔서 제가 흔히 말하는 기둥 역할도 아니에요. 오히려 정년이 없는 일이시고 집안의 여유는 많아요. 또한 결혼식에 참석 안 했다는 건 부모님 지인과 친인척 모두 참여 안 했어요. 저희 하객은 오직 저희 지인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결혼식을 금전적으로 도와주지도 않으셨고 현재에도 부모님께 한 푼 받은 건 없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건 왜 결혼식에 안 온다고 했을 때 부모님과 연락을 끊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는 안 오신다고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워낙 감정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셔서 말로는 안 오신다고 해도 오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물론 진짜 안 오시기는 했지만요. 부모님께서 결혼식은 결혼식으로 어찌되었던 부부가 된 걸 축하한다며 저희 부부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남편 앞에서는 정말 엄청 좋은 처가댁처럼 해줍니다. 비록 너희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지만 우리는 용서해주겠다라는 것처럼요. 그러니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몰라요. 아무래도 다 털어놓으면 남편이 상처받게 될 테니까요. 원래 감정적인 분들이고 욱하시는 분들이니 진심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사실 우리 부모님이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남편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연락은 친정에서 계속해서 왔었어요. 처음에는 아쉬운 소리, 앓는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남편을 향한 비난으로 이어졌어요. 우리는 다 받아들여줬는데 남편이 절 조종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망쳐놓는다고요. 연락은 제가 안 받을 때까지 계속 오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저 때문에 남편이 나쁜 이미지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피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니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제가 너무 답답하실 수도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제가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익명의 힘을 빌어 글을 올려 조언을 얻어봅니다. 정말 본인이 겪었다고 생각해 보시고 답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빠가 직장 내에 따돌림을 당하고 계시답니다. 너무 직설적이긴 한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저희 아빠가 나이가 좀 있으신 편이십니다. 곧 있으면 정년퇴임할 연세십니다. 회사에서 나이가 많아서 회사 내에서 왕따를 당하신답니다. 알게 된 건 작년 여름인데 그 뒤로 언급은 안 하시지만 여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고2 때 왕따를 심하게 당했었습니다. 한날 학원 마치고 진짜 너무 지친 채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아빠랑 마주쳤습니다. 근데 아빠를 보니까 제가 갑자기 눈물부터 났습니다. 그날 진짜 힘든 하루였거든요. 원래는 아빠랑 개인적인 얘기를 잘 안 해서 제 친구들 얘기나 학업 얘기 이런 것도 잘 안 나눴는데 그날은 진짜 아빠 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울음이 섞여서 나와버렸습니다. 당연히 무슨 일인지 물으시고 저보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아빠랑 차에서 얘기 좀 할까 하셔서 차에 탔는데 저 우는 거 기다려주시다가 이제 얘기할 수 있겠냐 해서 왕따 당한다고 전학 보내주면 안 되냐고 그랬습니다. 아빠는 바로 알겠다며 전학이야 가면 되지. 근데 땡땡아 도망치는 게 능사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서운해서 아빠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않냐고 나는 진짜 살기 싫다고 그러니까 아빠도 회사에서 왕따 당한다고 이제 젊은 애들이 치고 올라오고 젊은 친구들만 늘어나고 있고 당신은 거의 회사에서 없는 사람 취급 당하신다고 하면서 진짜 씁쓸하게 웃으시는 겁니다. 제가 순간 이 말을 듣고 너무 머리가 띵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빠도 정말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랬다고. 근데 집에 오면 제가 있고 엄마가 있고 오빠가 있어서 참을 수 있었답니다. 아, 그래. 내가 얘네만 있으면 되지 생각을 하셨답니다. 제가 계속 우니까 아빠가 저보고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니라 혹시나 억울하거나 오해가 있는데 전학 가버리면 그냥 도망치는 게 되는 건데 그럼 제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고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근데 정말 힘들고 전학 가고 싶으면 가자고.
아예 다른 동네로 가줄 수도 있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날 이후로 아빠 걱정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전학을 안 갔고 저를 믿어주는 친구 2명이 생겨서 걔네랑 다니면서 마음도 많이 괜찮아지고 그랬는데 아빠는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최근에도 혼자 새벽에 주방에서 미등 하나 켜놓고 소주 드시는 거 화장실 가다가 보고 아빠 뭐해? 하니까 웃으면서 이제 자야지 하시고 아빠가 새벽 5시에 출근 준비하고 나가시는데 제가 현관 쪽 방이라 소리가 들립니다. 저 깨어 있었는데 아빠가 진짜 한숨을 엄청 크게 한번 쉬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복도에서 들리는 아빠 발걸음 소리가 너무너무 무겁게 들려서 또 혼자 눈물이 났었고요. 아빠한테 요즘에는 어떻냐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아빠 보고 장난 반 진담 반으로 그랬습니다. 일 힘들면 관두라고 내가 돈 많이 벌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안아주셨는데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엄마가 제 방에 조용히 와서 하는 말이 얼마 전부터 아빠 우울증 약 드신다고 근데 저랑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도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섭고 해서 저한테만 말한다고. 저희 엄마는 아빠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시고 저랑 되게 친구같이 지내서 이런 얘기 둘이서 잘합니다. 근데 진짜 아빠가 우울증 약까지 드신다고 하니까 엄마랑 저랑 둘 다 조금 뭐라고 해야 좋지 막막한 겁니다. 우울증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냥 두라라는 사람들도 있고 얘기 많이 하고 많이 묻고 많이 사랑해줘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많이 사랑을 줘야 될지 모르겠고요. 사실 아빠가 나쁜 생각할까봐 무섭고 그래 언제 이렇게 작아지고 약해지셨나 싶고 내가 뭔가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러고 싶은데 아빠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내 말로 인해 더 상처를 받으시면 어쩌나. 혹시나 자존심이 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부끄럽게 여기시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우울증 약 드시는 거 모르는 척하라고 하시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어야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글이 쓸데없이 많이 길어졌네요. 그냥 조언 좀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빠 말이 큰 힘이 되었으니까 저도 아빠한테 큰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 남겨주신 50개의 댓글들 잘 읽어봤어요. 사실 조언을 받기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쓴 글이지만 진심을 다해 위로와 응원의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땅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이 저한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저도 아빠한테 어떻게든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올린 글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힘든 일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기업이나 회사에 다닌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곳에서 30년 넘게 일을 하셨어요. 제가 유치원 졸업할 때쯤 팀장으로 승진하시고 명함이랑 직원카드가 바뀌었다고 좋아하시면서 치킨 사들고 들어오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의 아빠가 지금 아빠를 무시하는 그분들 나이와 얼추 비슷할 듯한데 회사 분위기가 원래 사무적인 분위기도 아니고 직급에 크게 관련이 있는 회사도 아닌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은 정말 아버지 나이대의 사람들은 거의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시거나 정년퇴임을 하셨고 아버지는 엄마랑 저랑 오빠가 그만두라고 해도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가 워낙에 활동적이시고 집에 가만히 있는 걸 안 좋아하셔서 정말 몸을 쓸 수 없는 때가 오지 않는 한 당신 능력이 되는 데까지는 일을 하고 싶으시대요. 어쩌면 어떤 분이 남겨주신 댓글의 말대로 왕따를 당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분 댓글대로 이게 따돌림이 아닌 공공연한 요즘 사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또 제가 속사정을 모른다고 남겨주신 댓글도 봤어요. 아빠한테 제가 왕따인 걸 고백할 때 저를 위로하려고 아빠도 같은 처지이다 하고 표현을 하셨을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힘들었던 것과 같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다 말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빠가 우울증 약을 드시는 이유가 정말 회사 때문인지도 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제가 지켜드릴 수 있지만 밖에서는 제가 아빠를 지켜볼 수 없으니 어떤 일을 겪으시는지, 뭐가 힘드신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도 해요.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뉴스만 봐도 나이가 어린 요즘 세대 20대 분들도 설 자리가 없는데 연로하신 분들은 더 아시겠죠. 다만 저희 아빠가 젊은 사람 자리를 뺏는 것도 아닐 뿐더러 능력이 되셔서 여태 그 자리에 계신 건데, 그런 분에게 친절은 못 갖춰도 사람과 사람 간의 예의 정도는 지켜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집에서 일적인 전화를 받으시는 아빠한테 저랑 저희 오빠도 그만큼 내본 적이 없는, 돈 없는 짜증을 대놓고 크게 내는 젊은 목소리가 들릴 때, 저희 아빠 휴무에 본인이 해결 못하는 업무 때문에 전화를 10통을 해놓고 마지막엔 아빠가 말을 하고 계신데 그냥 끊어버렸을 때, 사고는 본인이 쳐놓고 수습은 퇴근 후 집에 와서도 아빠가 하고 계실 때 안 들리는 척 하기가 힘들고 속이 상해요. 더 이상 회사에 당신의 존재가 필요가 없어지면 그만두실 거라고 말을 했었지만 여전히 저희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는 실무가 많아요. 그래서 아빠가 자리를 비운 휴무날에 아빠 전화는 무조건 하루에 적어도 5번에서 10번은 울립니다. 아빠를 무시할 거면 지들끼리 일이라도 잘하든가, 이런 마음이 커요. 오늘은 아빠랑 엄마랑 오빠랑 오랜만에 집에서 영화를 3편 연달아 봤어요. 그동안에도 아빠 전화가 여러 번 울렸지만 이제는 안 듣고 신경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어른들의 세계라 제가 뭘 알지도 못하고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저는 집에서나마 아빠의 조용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제가 걱정하면 아빠가 더 속상해하실 것 같으니까요. 충고와 조언, 위로의 댓글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실 글을 써놓고 댓글 보기가 무서워서 못 보고 있었는데 댓글이 생각보다 많이 달려있어서 정말 놀라고 감사했어요. 요즘 시국이 시국이라 그런지 예전보다 좀 더 각박하고 정도 없다고 느낄 때가 많았는데 따뜻한 위로의 말로 다독여 주셔서 감동도 받았어요. 길고 지루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저희 아버지도 또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라고, 신경 써서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도 나쁜 일은 비껴가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3번째 사연입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둘 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만나서 지금까지 사랑 하나만으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처음엔 벽에 손을 대면 흙이 떨어지는 단칸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착실히 살면서 이제는 형편이 좀 나아질 것 같은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우리 부부를 살지 마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우라는 사람은 느낌이 이상한 남자를 만나 쉽게 동거하고 결혼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는 걸핏하면 일 안 하고 게임만 하는 반백수, 아니 반등신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술만 먹으면 그렇게 부수고 손찌검하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둘이 싸웠다고 연락 오면 남편과 제가 쫓아가 설득도 해보고 나중엔 헤어지라고도 해봤지만 신우는 못 헤어지고 그냥 그렇게 계속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뿐인 남동생을 지들 부양해야 하는 존재처럼 허구한 날 구걸하고, 어렸던 저희는 또 마음이 약해져 그거 거절 못하고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먹을 게 없다 하면 먹을 거 사서 갖다 주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한날 이러다간 제가 미칠 것 같아 큰맘 먹고 남편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너희 누나네도 우리도 다 같이 망하겠다. 누구는 안 늘고 싶냐.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아둥바둥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 나도 너도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왜 빈둥빈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인간들한테 갖다 바쳐야 되냐. 정 그렇게 그들을 먹여 살리고 싶으면 너 혼자 해라. 나는 못하겠다. 헤어지자. 라고 못을 받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지쳤었는지 제 말에 동의하면서 누나네와는 거의 영 끊는 식으로 지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안부 묻는 정도 연락을 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슬금슬금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자주 꺼내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무조건 돈 없다고 다 자르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속이 터지고 미치고 돌겠더라고요. 진짜 무슨 큰일이 있어서 몇십, 몇백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에 보태 쓰게 몇만 원만, 10만 원만 하는 겁니다. 참다 완전 폭발해서 필터 없이 다 쏟아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결혼식도 못하고 생활비 때문에 일부러 애도 안 낳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누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놀면서 막 살면서 생활비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안 창피하냐고. 그 이상한 남자랑 헤어지라고 해도 안 헤어지고 여태껏 살아왔으면 이젠 본인의 선택에 책임지고 본인 인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가진 거 없어도 정말 화목하게 잘 지냈는데 이렇게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하면 싸우게 된다. 우리 그 단칸방에서 시작할 때 휴지 하나라도 수저 하나라도 챙겨줘 본 적 있냐. 실제로 누나네 부부는 돈 빌려달란 소리뿐 아니라 먼 날이니까 이거 사줘 저거 사줘라는 말도 달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길 서운했지만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었으니까 누구한테 뭐 바라지 않고 우리는 우리끼리 꿋꿋이 버티면서 살아왔다. 다 같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다 같이 망하자는 거냐. 이럴 거면 진짜 연락하지 마라. 등 다 생각 안 나지만 모진 말들 다 내뱉었어요. 그렇게 진짜 수년을 연을 끊었었고 불가피하게 가족 간 전달해야 할 일들이 생겼었는데 그 뒤로 1년에 몇 번 연락은 하지만 전처럼 돈돈 거리진 않더라고요. 이제 서로 나이도 먹어가니 정신 차렸나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 아니 그 등신은 여전한 것 같더라고요. 누나 남편이지만 절대 존칭은 못 쓰겠는 게 둘이 싸우는 거 말리다가 저한테 쌍욕을 했었어요. 폭력성만 어떻게 고치게 한 것 같은데 일하는 부분에선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40인데도 꾸준하게 일을 못하는 거죠. 무튼 몇 년 조용하게 평화롭게 지나간다 했는데 며칠 전 갑자기 자기 정밀검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놈 친형한테 병원 가라고 카드 받았다는 소리를 하는데 지금 수중에 가진 게 얼마나 없으면 저 나이 먹도록 병원 가서 검사할 돈도 없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정말 또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혹 수술하게 되거나 입원하게 되면 그 병원비 저희가 부담해야 하나요? 어떻게 보면 남매인데 도와주지 않는 건 뭔가 폐륜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병원비를 보태주자니 저희 곧 집장만 하려고 모아둔 돈이 있는데 평생을 억만장창 막 살아온 그들 때문에 그 돈을 건드리자니 오랜 시간 열심히 살아온 저와 남편의 노력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요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요. 한때 누나한테는 동정심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유유상종이라고. 누나고 그놈이고 둘 다 싫습니다. 치가 떨리게 싫습니다. 그들의 사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하나뿐인 자기 동생한테 내일도 없는 말중 빚 때문에 보증 얘기도 했었고 허구한 날 뉴스에 나올 법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면 누군가는 단번에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섭고 끔찍한 내용은 다 생략한 거예요. 일단 제 머릿속은 그래요. 이번에 도움 주고 나면 끝인 게 아니라 나이 먹어가니 앞으로는 병원 갈 일도 더 많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저와 제 남편 인생은 어디 있고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심지어 그들은 지금 보험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신용불량으로 신용카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되는 건가 싶고 너무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추가. 안녕하세요.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얘기 전해드리려 또 글을 남겨요. 혹시 서운해하면 어쩌나,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면서 여기 글 쓴 거랑 댓글들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댓글 하나하나에 그 어떤 반문, 반박, 언급도 하지 않았고 혹은 왜 그런 글을 올렸냐는 소리도 없었어요. 제일 다행스러웠던 건 혼란스럽고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한번 단단히 붙잡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 딱 한마디는 했어요. 나 그렇게 상등신까지는 아닌데 하고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10여 년 동안 사람을 잘 본 게 맞구나. 내가 봐왔고 알던 대로 여리지만 강한 사람이 맞구나 하면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됐어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혼란스러웠는데 피출인 본인은 오죽했겠나 싶어 안쓰러웠는데 그래도 분명히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참 돈 관리 부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전 누나네가 한참 심하게 돈 빌려달라고 하고 보증 얘기 꺼낸 뒤부터 지금까지 물질적인 모든 부분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돈도 다 제 계좌에 있어요. 그 돈을 그들 때문에 섣불리 건드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정말 여기에 글 올리기 잘했다는 분들 중 저도 포함될 것 같아요. 저도 남편도 더 단단하게 마음 다잡고 더 힘내서 잘 살게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흰물이 될 때까지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